안녕하십니까. 해솔 뉴스 장효성입니다. 오늘은 홈트가 유행인 요즘 체육 증진 원리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새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해솔대학교 전임 교수 송기덕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그 건너편에 어벤져스 아카데미 오주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파주시 목동동 스포츠센터 원장 박영준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박영진입니다. 네. 자, 이렇게 새 전문가를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자, 그럼 요즘 홈트에서 홈 트레이닝에 대한 너무 유행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체력 증진 원리에 대한 논란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송 교수님? 그렇죠. 요즘에 그 뭐 홈 트레이닝이 굉장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유행이 되면서 집에서 운동을 많이 하실 텐데요. 무작정 그 강사들이 보여주는 동작들을 따라하다 보니까 부상이 발생되던가 아니면 그에 따른 좀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대로 된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좀 이론을 좀 접목시키고 그에 따라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과학적인 원리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 네.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주석 대표님. 네, 어쨌든 그런 그 부정확한 정보들, 많은 정보들로 인해서 학생들이나 여러분들이 홈트할 때 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정보들을 잘 얻어서 그런 부작용이 많이 없어지고 정확한 운동을 할 때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 대표님의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박영준 원장님. 네, 뭐 저희 여기 교수님 계시고 여기 대표님 계시니까 좋은 정보 받아서 우리 센터에 우리 회원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얻어가겠다는 심보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송 교수님께서 진짜 정확한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가 무엇인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 우선은 그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를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교과서 43페이지에 그 체력 증진의 과학적 원리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될 텐데, 우선 과부하의 원리인데요.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뭐 근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운동을 아무리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체력 요소들을 갖고 있을 텐데, 이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능력치보다는 조금 더 몸에 부하를 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아령을 뭐 5kg짜리를 가볍게 들 수 있다면 여기서 내가 팔 근력이나 근지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5kg 이상 되는 뭐 7kg, 10kg 아니면 그보다 더 무거운 중량의 아령을 들어야지 근력이나 근지구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kg짜리를 들었는데 아무런 뭐 팔에 뭐 저항감이라든가 아니면 부하가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백날에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내 몸에서 느끼기에 어느 정도 저항감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무게나 아니면 강도의 운동을 해 주어야 체력 증진과 건강 향상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점진성의 원리인데요. 이게 몸은 항상 어떤 저항에 대해서 적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7kg짜리 아령을 계속 운동을 했더니 이제 7kg는 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또 1kg, 2kg 더 추가를 해서 뭐 8kg, 9kg짜리를 들어주고 또 그 이상 또 10kg, 11kg 이렇게 점차적으로 부하를 늘려주는 그런 형태의 운동을 해야 몸이 좀 힘들어지지 않고 아니면 부상이 없이 안정적으로 체력을 늘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부하의 원리와 점진성의 원리를 꼭 생각하셔서 홈 트레이닝이나 다른 여타 트레이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송 교수님, 네.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거기서 무게를 조금씩 변환을 하면 좋다, 부하를 주면 좋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변환을 주는 주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구별하면 좋을까요? 이게 사람들마다 또 달라요. 이게 여러분들도 지금 자라나는 성장기여서 뭐 성장 속도도 이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딱 정확히 그 주기를 정해 두기보다는 자기가 목표치를 설정해 놓는 거죠. 이번 주는 아령 운동을 한 번에 뭐 10개씩 3세트를 한다. 그리고 무게는 5kg짜리로 한다.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 동안 계속 꾸준히 하는 거죠. 근데 일주일 해보니까 이 5kg 아령의 무게가 나한테 느끼는 게 좀 가볍다고 느껴질 때 그때
올려주는 거죠. 뭐 4kg든 5kg든.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느끼기에 이제는 이 운동이 되게 편하고 쉽다. 그럴 때 한 번씩 중량을 올려주거나 다른 여타 운동 강도를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그 시기보다는 자기 몸이 제일 잘 안다라고 그때 올려주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주기를 정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여러분의 특성에 맞춰서 무게를 변환하면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저희 그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학생들이 아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투덜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알다시피 과부하의 원리, 부하를 높여줘야지 내가 힘들지 않으면 운동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힘든 거는 당연합니다. 힘든 건 당연하니까 힘들지 않으면 운동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자기 약간 힘들다 정도로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는 건 없다는 인생 철학까지 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대본에 없는 질문을 송 교수님한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대답하신 거 보니 훌륭한 교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점진적 과부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교과서를 참고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른들이 말씀하셨죠. 교과서 10번 보면 시험 만점 맞는다.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개별성 및 자각성의 원리. 자, 오 대표님께서 정확한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개별성의 원리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서 하는 운동 소개하는 운동들은 어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뭐라 그럴까 대부분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알려주는 게 나한테는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쉬울 수도 있고 수준에 맞지 않다는 거죠. 자기 수준에 맞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개별성의 원리는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나이가 다르고 몸무게가 다르고 가지고 있는 질병이 다르고 유전적인 요인이 다르고 이런 게 다 다른데 어떻게 한 가지 종목을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한 가지 부하나 운동 중량을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기 나이나 뭐 수준이나 근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개별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 대표님께서 개별성, 그러니까 수준에 맞게 운동을 하라. 근데 내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확인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방법은 사실 우리가 예전에 배웠을 그 팝스 측정을 배웠었잖아요. 아하, 팝스. 그 팝스 측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고. 네, 전화 왔네요. 자,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운동 언제까지 시작만 할래? 이제 끝을 봐야지. 이제 너도 진짜 건강에 필요한 운동을 해. 야채도 쳐라.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널 절대 포기하지 않아. 야, 너도 할 수 있어. 나도 했잖아. 야, 너도 운동할 수 있어. 자, 여러분 광고 잘 보셨죠? 자, 좋은 광고 잘 찍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그 팝스 측정을 잘 해야 된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팝스 측정을 잘해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그런 운동 부하를 찾아야 된다는 결론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팝스 측정 열심히 똑바로 제대로 하라는 그런 말씀 맞죠, 오 대표님? 네, 맞습니다. 네, 아 그 무섭습니다. 팝스 측정이요 매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되게 하기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아요. 그렇죠. 많은데 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국가에서 그 국민의 체력을 관리해 주는 게 이 청소년기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까지밖에 안 네,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뭐 어른들은 뭐 종합 검진이라든가 국가 건강 검진 통해 가지고 건강 관리를 해주지만은 그거는 순전히 질병이 있냐 없냐 그거를 판단하는 거고 그 학생들의 체력을 관리를 해주고 체력을 그거에 따른 또 체력 맞춤 처방까지 해주는 거는 이 청소년기 고등학교 시절까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그 팝스 측정할 때 나에 대해서 나의 체력 수준이라든가 나의 건강 상태에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측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도 또 운동을 맞게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교과서 같은 말씀 참 감사합니다.
자, 금방 오 대표님께서 개별성 및 자각성의 원리 설명해 주실 때 종목 특성에 맞는 그런 단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또 전문가가 한 분 계시죠. 바로 박용준 원장님을 통해서 특이성의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센터에 오신 분들은 처음에 체력 측정, 뭐 인바디도 하시고 하면서 자기가 어떤 운동, 어떤 몸매, 어떤 체중, 어떤 뭐 근력을 가지실 때 측정들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좀 살을 빼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헬스를 자꾸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헬스를 가서 보면 뭐 거기서부터 이렇게 런닝머신 같은 걸 또 안 하시고 가볍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기구 같은 거 몇 번만 땡기시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이게 이제 특이성의 원리랑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살을 빼시려면 기본적으로 뭐 교수님이랑 오 대표님 계시지만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유산소를 안 하시고 그냥 덤벨이나 바벨만 들으시고 그것만 하고 가면 운동을 했으니 살이 당연히 빠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뭐 설명을 드려도 이 특이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운동만 하면 지방이 빠지고 지방이 빠지면 슬림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뭐 살을 빼려면 유산소 운동 간단하게 그다음에 근육을 좀 높이고 좀 몸에 펴지는 느낌을 가질 때는 무산소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뭐 그런 원리인 거 맞나요? 맞나요? 그럼 대표님? 그 어떤 목적에 따라 다른 운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네. 이게 예전에 그게 있었어요. 그 뉴스에 보니까 박태환 선수가 한참 이제 수영 그 대회 나가가지고 여러 성적을 많이 내고 그랬을 적에, 그러니까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예능 프로그램도 많이 출연하고 그럴 적에 이제 외모에 관심이 엄청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영 선수다 보니까 수영복만 입고 상체를 거의 그냥 탈의한 상태로 나오는 화면들이 많다 보니까 이 근육 운동을 많이 한 거죠.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되게 많이 해서 근육이 막 엄청 붙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기록이 안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수영 선수에게는 그렇게 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우락부락한 근육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부드럽고 그리고 부드러우나 탄력 있고 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좀 물 흐르듯이 매끈한 근육이 필요한 게 수영 선수였는데 이 어떻게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우락부락한 근육을 키우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 기록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 다시 그런 근육들을 없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의 그 목적에 맞는 그 트레이닝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운동은 과연 운동할 때 살을 빼는데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빼야 된다고 박용준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무산소로는 살을 못 빼는가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좀 극단적으로 해드린 것 같아요. 뭐 근육이 많으면 당연히 칼로리 소비량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드셔도 그 열량을 다 소모하기 때문에 몸에 쌓지 않고, 그래서 이제 살을 이제 더 이상 찌지 않게끔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살을 빼려고 오시는 분들이 유산소만 해서도 안 되죠, 그렇죠? 우리 트레이너들도 그렇게 근육 운동을 하면서 근육과 지방을 같이 근육은 높이고 지방은 태우는 운동들을 설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자, 그래서 박 원장님 말씀은 무산소로도 뺄 수 있지만 유산소와 무산소가 병행될 때 더 완벽한 체지방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지방까지 태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은 전면성과 반복성의 원리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혹시 누가 이 질문에 대해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뭐 지금 방금 나왔던 말씀 중에 그 살을 빼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도 해야 되고 무산소성 운동도 해야 된다 그런 말이 네. 나왔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원리는 전면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전면성의 원리는 어떤 한 가지 체력 요소를 가지고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운동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반찬만 먹으면 건강해질 수 없잖아요. 네. 여러 가지 반찬을 골고루 먹어줘야 건강하듯이 우리 운동할 때도 어떤 한 가지 운동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하체 운동을 했으면 상체 운동도 하고 무산소 운동을 했으면 유산소성 운동도 하고 이렇게 골고루 해줘야지 좋다라는 게 이 전면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아, 정말 이해하기 쉽게 알아들었습니다. 짜장면 시킬 때 꼭 탕수육, 깐풍기도 시키라는 말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맞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절제와 역작용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
박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설명하기에는 네네. 저 전문 분야인 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우리 송은 교수님께서 좀 나중에 주석을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절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홈트레이닝이 많아지시는 건 좋은데 부상을 많이 당하세요. 지금 트레이닝 이 센터에 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TV 유튜브를 보시고 큰 무게를 드시다가 부상을 한번 입으시면 원래 갖고 계셨던 체력보다도 더 저하되고 또 그러다 보니 그 함유력 부위가 회복이 잘 느리다 보니까 거기는 또 안 쓰게 되고 그러면 한쪽과 이쪽이 약간 균형감을 또 잃으면서 또 다시 그걸 회복하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거는 이렇게 전문가분들의 그 계획과 또 자신도 좀 알아야겠죠.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처럼 알아서 어떤 너무 초과하지 않은 양을 항상 유지하시면서 혹시 모르시면 저희 센터 같은 데 오셔서 문의하시고 이렇게 지도를 받으시면서 운동하는 게 좋겠다. 그 원리에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집에서 그러니까 운동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 간단하게 집에서 맨손 체조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칭, 간단한 근력 운동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 친구들이 지금 아마 운동 거의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절제라는 그 원칙을 적용할 단계는 솔직히 아닌 것 같고 절제라는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게끔 지금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박영준 원장님이신가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네네네. 거는 센터장님. 센터장님, 죄송합니다.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센터에 다니시는 분들은 운동을 진짜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버페이스를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중량 운동을 할 때 너무 무거운 거를 들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부상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또 오히려 좋아하는 운동을 하지도 못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 특히 절제, 자기 수준에 맞게 하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해솔중 학생들의 현재 상태는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하시는 것보다 더 하셔야 체력 증진이라든가 앞으로 등교 계약이 되면 이 학교 생활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박 센터장님의 절제와 역작용의 원리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 송 교수님의 잘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속된 말로 헬린이라고 하죠. 운동을 이제 막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와 금방 설명해 주셨던 절제와 역작용의 원리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여러분들이 운동을 많이 해보셔야 이 원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휴식과 초과 회복의 원리에 대해서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 교수님께서 죄송합니다. 네, 교수 아닙니다. 오 대표님, 가장 돈 많으신 오 대표님께서 시청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휴식과 초과 회복의 원리. 이거는 말 그대로 휴식을 강조하는 겁니다.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체력이 많이 향상되는 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사실 먹는 거, 그다음에 휴식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서 휴식을 적절하게 잘 취해주면 그 다음엔 우리 몸이 더 체력이 많이 향상된다. 그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운동을 실컷 하고 또한 그 이후에 회복을 해야 되니까 실컷 먹고 실컷 자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운동을 해서 건강하고 예쁜 몸매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보통 웬만큼 운동량을 채워서는. 자, 그럼 과연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께. 복근이 그 왕자의 복근이 선명하게 보여야 건강한 거고 그게 보이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상태인 거냐라고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보기에는 좋죠. 그러니까 그 초콜릿 복근 딱 이제 배에 갖고 있으면 보기에는 좋은데 어쨌든 간에 그거에 따라서는 그 초콜릿 복근을 갖기 위해서 엄청난 운동량이 있어야 될 거예요.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할 네네. 거고. 하지만 아까 전에 제가 수영 선수 박태환 그 선수에 대해서 사례를 들었었는데 박태환 네. 선수의 요즘 몸을 보시면은요 초콜릿 복근이 없어요. 그냥 음. 배는 없죠.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평평하게 지방이 없는 아주 네. 매끈한 배이긴 하지만은 그 형태만 살짝 보일랑말랑한
그런 정도의 그 복근을 갖고 있어요.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박태환 선수가 수영 경기를 뛰는 수영 경기에 참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여타 운동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초클릿 복근 완전히 그냥 뭐라고 그럴까 6조각을 갖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필요하면 그렇게까지 만드는 거고 그렇게 복근을 많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배에 지방만 없이 적당한 근육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일상생활을 하거나 기본 다른 운동들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절대 건강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자, 그러면 과연 그 지방이 우리 몸에 해롭고 갖고 있기는 아주 미천한 존재인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지요. 저희가 지금 필요 없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지방도 다 필요하고 단백질도 필요하고 우리 몸에 사실 필요 없는 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네네. 그게 너무 과하면 우리 몸에 안 좋다는 거지 지방이 우리 몸에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송 교수님과 오 대표님 말씀 잘 들으셨죠? 지방은 우리 몸에 필요한 겁니다. 다만 모든 게 그렇듯이 그게 과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겠지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여러 가지 홈트가 유행인 요즘에 체육 증진 원리 지금 몇 가지인가요? 5개, 6개, 7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 분들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현장에 있는 우리 관객들한테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기 첫 번째 질문 나왔는데요. 아시는 분 서슴없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자, 세트 수를 많이 하는 게 좋냐, 아니면 세트당 운동 횟수를 많이 가져가는 게 좋냐, 이런 당연히 나올 법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누가 한번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게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그 아까 전에 그 우리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개별성의 원리랑 이제 또 맞물리는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할 때 중요한 게 강도, 빈도, 그리고 뭐죠? 시간. 이렇게 들어가는데 세트 수를 많이 한다라는 거는 강도를 그만큼 올린다라는 건데 우선 본인이 할 수 있는,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운동 양이어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12개씩 3세트 아니면 12개씩 5세트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당연히 강한 부하를 과부하의 원리에 따라서 강한 부하를 받게 되면은 운동 효과는 그만큼 클 거예요. 하지만 그 강도를 내 몸에서 소화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뭐였죠? 아까 그 오버페이스 그 절제의 원리에 따라서 몸은 오히려 부작용을 맞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트를 많이 하면은 자기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너무 무리하게는 하는 게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 교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송 네. 교수님께서 교수님께서 대표님, 송 교수님 대원 헷갈리네요. 자, 이분들 원래 직함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 부탁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세트 수와 아니면 세트당 횟수를 개인별로 몸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네네. 네네. 그 운동에 요즘 학생들이 이제 헬스장에서 흔히 하는 기구를 사용해서 하는 기구는 고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고립이 가능한 운동이죠. 이런 보디빌더식 트레이닝과 아니면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인기였고 요즘도 많이 하고 있죠. 맨몸 위주로 하는 크로스핏식 운동. 자, 이 두 가지 운동 중에 어떤 게 시청자들에게 더 효과적일까요? 글쎄요, 뭐 시청자분들이 모두 다 보디빌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생각하기 개인적인 생각은 크로스핏식 운동이 자기 몸을 이용해서 하는 운동이 제일 적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구를 통해서 운동을 하다 보면 과하게 운동할 수도 있고 몸에 부상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 체중을 이용해서 하는 운동을 하면 그런 거를 많이 예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로스핏 운동이 정확히 어떻게 돼요? 저는 그러니까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크로스라는 게 뭐 교차하다, 섞다 이런 의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디빌더식 운동은 대부분 무산소성, 중량을 치는 무산소성 운동이잖아요. 근데 이 크로스핏 운동은 뭐 무게를 들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산소와 무산소를 같이 하는 그런 타바타식 아나운서님이 저희보다 더 전문가시네요. 네, 저도 이쪽 전문 앵커기 때문에 발탁이 됐겠지요, 돈 받고. 네네. 혹시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뭐 저희 센터에 보면 다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질문이 뭐였죠? 제가 한번 보충 설명해 아, 네네네. 드리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운동은 먼저 재미있어야 해요. 네네. 운동은 재미있어야 하고 재미가 있어야 이거를 제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그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 헬스 센터에서 하는 그런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은 중량 운동도 좋고, 그다음에 요즘에 유행하는 크로스핏 운동도 좋고, 뭐 자기가 이 운동을 하면서 가장 흥미를 느낄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체력 증진도 되고 건강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찾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솔직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몇 명 빼고는 뭐 헬스 클럽을 다닌다거나 크로스핏 그 아카데미에 다닌다거나 그러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자기가 제일 흥미 있는 운동이 무언가 생각을 하고 나는 농구가 좋다 하면은 농구공 하나 들고서는 아파트 그 단지 내에 있는 농구 골대에 가거나 근처 학교에 있는 농구 골대에 가서 농구를 하는 거죠. 그건 자연스럽게 농구공과 함께 뛰어다니다 보면은 유산소 운동도 되고 그리고 크게 늘지는 않겠지만은 농구공 던지는 거에 따른 어느 정도의 근력과 근지구력 운동도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농구를 더 재밌게 해서 잘하고 싶으면은 그거에 따른 보강 운동을 하면 되겠죠. 네. 그거에 맞는 뭐 근력과 근지구력 운동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자기가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운동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여러 체력 요소라든가 건강은 향상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네. 그 보디빌더식 운동과 크로스핏 운동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또 그런 애매한 아까와 같은 또 애매한 가장 어려운 중간점을 찾으라는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네네.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다 나갔는데. 아, 네, 잠깐 가만히 있어주세요.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어요. 뭐 중량이든지 크로스핏이든지 뭐 종목이든지 뭐든지 하기만 해라. 그렇죠. 아, 네. 실시를 해라. 실시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뭐든지 하면 좋아요. 아하. 아, 그럼 하려면 여기 아카데미로 가라. 그렇죠. 그래서 어벤져스 아카데미로 네, 오시면 돼요. 저희는 저렴한 센터고 여기 좀 네. 고퀄리티. 그러니까 꼭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해요? 뭐든지 해. 안 하고 실천 안 하고 그런 것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먼저 실천이 중요합니다. 네. 자, 정말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일단 걱정하잖아요. 아, 선생님 저 지금까지 공부 안 했는데 이제 끝난 건가요? 이런 고민할 시간에 뭐라도 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의견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숙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패널들 분께 한마디씩만 여쭙겠습니다. 자, 운동을 본인들이 지금 운동 경력이 이쪽에 계신 교수님은 30년 가까이 넘으셨고 다 20년 가까이 넘으셨는데 오랫동안 운동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모든 운동 통틀어서 나는 요렇게 운동을 하면 잘 됐고 요런 식의 생각을 하면 운동을 꾸준히 잘했더라 라는 꿀팁 같은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씩 하면서 오늘 뉴스를 마쳐보겠습니다. 먼저 송 교수님부터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전문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뭐 요즘 유행하는 홈 트레이닝을 하거나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아하고 내가 하면은 즐거운 운동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테니스를 쳤었고요. 요즘에는 야구를 하는데 네. 실제 운동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 야구를 한다니까 그거 운동 돼? 뭐 모여가지고 수다나 떨고서 뭐 한 번 치고 오는 거 그거 운동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처음에는 걱정이 됐었거든요. 야구가 과연 운동이 되는 것인가. 그런데 이거를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아까 오지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몸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야구 경기를 하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도 또 한두 번 하고 또 다음 주에도 한두 번 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체력 증진도 되고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요? 이 골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체력 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오주석 그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고 재밌는 거를 찾아가지고 꾸준히 하는 게 자기 몸한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 결과는 나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좋은 결과는 꼭 본인한테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박 센터장님, 자, 아까부터 시간만 보고 계시는데. 저 다음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아, 네네네. 한 말씀해 주십시오. 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운동하시려면 저희 센터 방문하시고 컨설팅 받으시고요. 여기 카운슬러 분들 계시니까 뭐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받으시고 해서 바로 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오시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라는 또 좋은 말씀 맞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상하게 시작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의 말씀이 중요하겠지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어벤져스 대표 오 대표님. 네, 저도 사실 이제 요즘에 집안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운동을 꾸준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송 교수님하고 같은 의견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찾으면 자연스럽게 꾸준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캠핑과 어떤 해양 스포츠, 서핑 같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못 가지만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종목들을 체육 시간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뭐 해설 어벤져스 아카데미나 여기 센터나 가셔가지고 경험을 많이 해보시고 아 이게 아니다 그러면 바로 버리세요. 근데 하다 보면 어떤 재밌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거를 계속 꾸준히 하시다 보면 앞으로 생활하시는데 건강을 잘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솔 뉴스 장효성이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의견 많이 나눴는데 먼저 첫 번째로 힘든 것 없이 얻어지는 것 없다.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 실천부터 해라. 생각만 하지 말고 요런 전문가 세 분의 종합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건강하고 좋은 홈트 생활 하시고 자 우리가 서로 악수하고 껴안는 좋은 그날까지 다음 해솔 뉴스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